행복학개론 후반부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임상병리학과 21학번 김재섭입니다. 목차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본 원인, 두 번째는 진단, 세 번째는 진단 결과 원인, 네 번째는 향상 방안, 다섯 번째는 실천 및 효과, 여섯 번째는 전반적 소감 및 의견. 첫 번째로 행복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존감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행복했던 시기, 행복하지 않았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자존감이 낮고 높고 차이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볼 때 저 자신을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컸었습니다. 저 자신을 믿고 꾸준히 공부했을 때는 샤워하면서도 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이 계속 생겼었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에는 공부하다가도 해봤자 소용없지라는 마음이 커졌어서 성적에도 영향이 많이 끼쳤었습니다. 이처럼 자존감이 높고 낮고 차이가 사소한 행복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자존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단 행복 요인 11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점 미만으로 진단된 요인은 봉사가 있고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진단된 요인은 안전, 긍정이 있습니다. 4점 이상으로 진단된 요인들은 건강, 관계, 의미, 성취, 감사, 용서, 몰입, 여가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단된 요인들이 부족한 이유 3점 미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봉사,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힘들어하시는 상황을 보면 피하지 않고 도와드려도 되는지 여쭤보고 도와드린 성격이며 안 도와드리면 하루 동안 계속 신경 쓰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봉사활동을 찾아서 하는 활동량이 적어서 낮은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통 이상으로 진단된 요인들에 대한 이유입니다. 3점 이상, 4점 미만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하거나 생명에 지장이 갈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외부, 상해에 대한 요소들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편이며 이처럼 심각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져 보통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입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 때 수행해야 할 것이 있을 때는 무조건 부정적인 요소들을 먼저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시로 운동을 할 때에는 부상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나 부상을 안 당하고 좀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먼저 생각한 후 그 요소들을 피해 긍정적인 결과로 만듭니다. 우수하게 진단된 요인들이 우수한 이유입니다. 4점 이상. 첫 번째는 건강. 평소에 운동을 즐겨 하는 편이며 주로 헬스를 통해 몸 체력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인체 구조, 영양소에 관심이 많으며 건강한 식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 관계인 거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저의 생활, 생각 등에 영향이 끼치며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의미. 사소한 것에부터 의미를 부여하는 편이며 드라마, 책을 읽을 때에는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보여줬는지를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번째는 성취입니다. 저는 사소한 것들을 하더라도 거기서 재미를 찾고 싶어해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며 성취감을 얻으면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감사. 무엇을 받거나 배울 때 감사합니다를 습관처럼 말하며 작은 말 하나의 영향력이 큰 것을 알고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용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러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 생각 또한 저에게 스트레스로 계속 남았는데 용서를 하면 마음도 차분해지며
저 또한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몰입. 과제, 게임, 운동 등 관심 분야를 활동할 때 몰입도가 높으며 재밌는 분위기보다 진지한 분위기로 임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집중도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며 중간에 쉬는 시간 또는 보상 심리로 저에게 휴식을 주는 편입니다. 여덟 번째, 여가활동. 저는 인생에서 여가활동이 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끝나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저에게 매우 큰 행복감을 주며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제 건강과 정신을 잘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향상 방안 3점 미만. 첫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로서 마음가짐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저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봉사활동 신청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교양 수업에서 봉사 관련 강의를 듣고 있으며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번 학기를 마치고 집 주변 근처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부터 차근히 해볼 예정입니다. 갑작스럽게 힘든 걸 하게 되면 흥미를 못 느끼고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차근차근 하나씩 쌓으려고 합니다. 3점 이상, 4점 미만. 첫 번째는 안전. 심각한 곳에만 신경 쓰지 않고 사소한 위험한 것들에도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사소하게 발목, 눈 등을 다쳤었는데 이것들이 쌓이고 나면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전에 대해 신중해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 긍정.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들을 맞닥뜨려도 피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여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 헬스를 계속해서 해오면서 4달, 5달 하고 지쳐서 쉬었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포기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하다 보면 다른 것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관계. 나이를 계속해서 먹을수록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조절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무엇보다 옆에 있어준 가족에게 소홀히 했다고 생각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릴 것입니다. 다음은 의미입니다. 제가 힘들거나 무기력해질 때 내가 왜 달려왔을까라는 생각을 해 계속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 좀 더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감사. 지금보다 더 누군가가 저에게 선심 베푸는 일이 있으면 꺼리지 않고 감사함을 말로 먼저 전달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로 전달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으므로 말로 좀 더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 이전에는 남을 위해 용서를 했더라면 이후로는 저를 위해서 상대방 또는 자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성취. 현재와 같이 사소한 것들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을 이룬 후 성취감을 얻으며 재미를 찾아갈 것입니다. 몰입. 공부에 집중을 할 때 시간을 측정해 저의 순수 집중 시간을 측정한 후 10분씩 증진해 몰입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여가활동.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일과 공부, 할당량을 다 채운 후 보상 심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단된 요인들에 대한 저의 실천 및 효과 3점 미만입니다. 봉사, 현재 대면 봉사활동을 신청을 해놓고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신청을 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하고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는 설문조사 및 쓰레기, 담배 공초 줍기를 하였습니다. 저 또한 쓰레기가 나오면 무단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닌 주변 쓰레기통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점 이상, 4점 미만입니다. 안전. 요즘 운동, 일을 하며 허리에 데미지가 쌓여서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생각 없이 방치해 두었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자는 생각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눈 오는 날에 걸어다닐 때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길을 보며 걷고 있습니다. 효과를 느낀다기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 현재 학기 후반이다 보니
수업당 과제가 하나씩 쌓이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힘들지만 생각을 전환해 보면 취업을 나중에 하게 되면 이보다 더 심하고 많은 양의 프로젝트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연습 및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해 진행하다 보니 속도도 올라가고 능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4점 이상 건강. 현재 포기하지 않고 헬스를 꾸준히 진행 중이며 스트레스 푸는 요소 중에 하나여서 정신 건강에도 엄청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도 꾸준히 챙겨간 결과 몸무게를 유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관계, 친구들과의 시간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게 되니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으며 부모님과 형과의 대화를 통해서 속에 있던 일들을 말하며 고마운 감정과 왜 소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무엇보다 부모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의미, 알바, 학교, 과제, 공부를 하며 매우 지친 상황이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의미를 두니까 생각의 정리와 마음이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감사, 어머니가 음식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후 매우 좋아하셨으며 친구에게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표현한 후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으나 친구도 고맙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용서, 이번 연도 초에 아는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었었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갚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못 받다 보니 화가 엄청나게 나고 스트레스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서 이번에 그분을 용서하고 나니 신경도 덜 쓰이며 제 생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취, 알바할 때 같은 일만 반복하여 지루하게 보냈는데 칭찬과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저 자신에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선반, 오늘 안에 다 닦기 미션을 주고 완료하고 나니 칭찬과 성취감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몰입. 예전에는 상관없겠지 했던 시간을 측정해 공부량 체크하는 훈련을 해본 결과 짧은 시간에 집중도 잘 되었으며 효율도 엄청 좋았었습니다. 여가활동을 하기 위한 기대감이 생겨 공부랑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속도도 빨라졌으며 여가활동을 할 때 행복감과 하기 전 기대를 하게 되는 행복감 두 가지 행복을 챙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프로젝트 및 행복학개론 강좌에 대한 소감입니다. 행복학개론 수업을 통해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행복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순간과 경험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행복이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중요한 통찰을 얻었었습니다. 또한 명언과 철학적 사유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행복을 탐구하며 나만의 행복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되새길 수 있었고 일상 속에서 흔히 지나쳤던 행복의 요소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앞으로의 삶에 큰 영감을 주었고 더 소중하게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